근데 분양 청약 같은 경우는 300대 1, 400대 1, 600대 1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될 것 같고 경매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분류하는 건 정말 현실적이지가 계산이 안 맞잖아요. 어릴 때 이런 이야기 한 번씩은 무조건 들어요. 청약 통장 하나 꼭 만들어야 된다. 사회생활 시작하면 무조건 청약부터 들어라. 오래 부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돈 벌기 시작하면 청약부터 만들고 청약부터 넣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걸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성실함의 상징이었고 언젠가는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한 해만 청약통장을 지금 깬 게 30만 명이 됐고 22년도 이후에 4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청약통장을 사람들이 깨고 있는지, 이 시대에 청약통장이 과연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국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2,618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죠. 전년도 대비 30만 명 이상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청약통장 가입자는 22년도 6월 약 2,859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누적으로 보면 240만 명 이상이 사라졌어요. 이거 통장을 다 깨고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한 건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1순위 가입자가 감소가 된 겁니다. 1순위 가입자는 1년 사이에 약 59만 명이 줄었고 반면 2순위 가입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올해 부러운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에서도 가장 충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청약 당첨 점수입니다. 우리가 뭐 지방에 있는 깡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집을 청약받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다 청약받고 싶어 하는 곳들, 분양받고 싶어 하는 것들은 서울 핵심지고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잠실 쪽에 있는 분양단지는 69점이 만점인데 70점 이상, 심지어 84점짜리 통장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지금 당첨되는 사람들이 84점 이상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저는 청약은 추첨이 아니라 선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로또 청약, 로또 분양 이러면서 거기 돈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들으니까 막 달려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분양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시중 예적금보다 낮은 금리를 주고 있고 당첨이 돼도 감당하기 어려운 작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통장의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유튜브나 많은 SNS나 다른 대안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층에서 많이들 지금 깨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뭐 붓고 있으셨던 분들은 뭐 어디 돈 쓸 데도 없고 그냥 붓고 그냥 놔두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청약을 좀 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너무 조급하다 사람들이.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 요즘 특히 어린 친구들은 방법만 찾고 인내심이 부족하다. 청약 그대로 두면 되는데 왜 이걸 왜 깨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약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게 설계가 되어져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청약 통장 구조는 단순했어요. 완전 단순했고 오래 부으면 점수가 그냥 올라갔고 무주택이면 유리했고 분양가는 시세보다 확실히 쌌습니다. 당첨만 되면 대출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했고 돈도 많이 빌려줬죠. 그래서 그때 청약이 당첨이 되고 분양이 당첨이 되면 뭐 "잘했다. 인생 역전이다." 이런 말이 나왔죠. 시간을 좀 버티면 보상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성실함이 정말 그때는 실제로 결과로 이어졌던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청약 신작 완전히 다른데 첫 번째는 점수 구조의 붕괴입니다. 청약 점수는 성실함의 지표가 아니라 만점자의 필터가 돼 버렸어요. 20대, 30대 아무리 오래 부어도 구조적으로 70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첨되는 사람들 보면 80점 넘는 사람들이 당첨이 되고 있으니까 고문이 될 수 있죠.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분양가의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청약은 싸다, 잘 당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도금, 잔금, 옵션, 세금까지 합쳐지면 당첨이 되고 나도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당첨이 됐다라고 해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은 게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은 좀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기다림의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약은 기다림의 게임이에요. 문제는 기다린다고 확률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무주택으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점수는 정체가 되고 그 사이에 이미 자산은 움직이고 있죠. 집값이 훨씬 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청약통장을 지금 깨고 있고 이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안 된다. 기다려도 바뀌지 않는다. 내 인생을 통장 하나에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대립이 되면서 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깨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청약통장을 좀 깨고 현실적인 방법이나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로또 하듯이 몇백 명씩 몇백 대 1 이런 것들은 현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매 투자하시는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양, 로또, 청약 이런 것들은 현실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막 매몰돼 가지고 막 휩쓸리고 분위기 타고 이런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 가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대 1, 20대 1 이렇게 되면 경쟁자들 진짜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그런 물건들 진짜 많이 사람들 들어와서 이제 경매 먹을 거 없다. 경쟁률이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분양 청약 같은 경우는 300대 1, 400대 1, 600대 1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될 것 같고 경매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분류하는 건 정말 현실적이지가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진짜 차라리 그래서 저는 확률을 봤을 때는 경매가 무조건 낫다고 보는 거예요. 10 명이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10번 가면 1번 되는 거니까. 물론 뭐 분양이나 청약을 잘 받았을 때는 큰돈을 벌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건 훨씬 더 경매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유혹에 계속 휩쓸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서 계속 떠돌고 분양이나 청약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경매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쓸리고 다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또 그냥 치밀하게 준비하고 경매장에 가서 침착하게 입찰을 하면 무조건 확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경쟁자들은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청약 통장 자체는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저는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정 조건 그리고 특정 사람에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도 모두에게 청약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청약 통장 하나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 통장을 왜 만들고 그리고 지금 당첨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당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가족, 동생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지 말고 청약 통장 깨라.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을 투자해라라고 이야기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청약 통장 깬 지 좀 오래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 부었던 게 있는데 그 오래 부었던 것들을 깨고 나름의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약 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면 생각이 같이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청약 통장을 사람들이 많이 깨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깨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